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문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멋진 서혜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분 전달력의 책을 가지고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 혹시 못 들어오셨다면 지금부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좌뇌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전달력이 좋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챕터는 우뇌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전달해보자 이야기입니다. 페이지로는 120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넘기면서 읽어보면 좋겠죠. 자, 피라미드 구조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아주 논리적인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피라미드 구조만 있는다 해서 상대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면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121페이지에 논리적인 이야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이야기가 없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애초에 이해조차도 못하죠. 그런데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어 이해시키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내딛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26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미지를 떠올리면 감정이 흔들린다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적인 논리적인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상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밑에 127페이지에 우리가 아파트를 어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 지하철역이 가깝고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집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파티룸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설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과 강아지와 땅 위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이 들어있는 아파트에서 저녁마다 산책을 하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128페이지 이렇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그려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하게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그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미지 속으로 상대방을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자, 130페이지에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말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 보여주는 거,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추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기 이 책에서는 미래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고층 빌딩도 보이고 빛나는 조명도 보이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그림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3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듣는 사람이 떠올렸으면 하는 이미지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유산화에 대한 설명을 막 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진을 준비하고 어떤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유산화를 설명할 때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세포를 재생하고 등등등 설명은 하지만 우리 서플리먼트 책에 강력한 사진 있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워내는 일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미지가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밑에서
132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시각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냐? 언어를 활용하는 거죠. 자, 우리 입 있잖아요, 다. 그쵸? 말할 수 있죠. 자,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좌뇌를 설명할 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 대한 회사를 소개한 적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끄덕끄덕. 네,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세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어떤 걸 나열했냐면, 탁월한 회사이고요. 뛰어난 제품을 갖고 있고요. 합리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피라미드의 2단,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4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3단으로 만들자. 사실은 우리 피라미드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에서는 결론,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 이렇게 해서 3단 피라미드를 만들면 상대방을 더 설득력 있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좌뇌에서 얘기했던 근거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 우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근거는 너무 장황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예를 들어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자, 136페이지에 아주 보기 좋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근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난 제품력을 갖고 있죠. 자, 세 번째는 합리적인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근거를 할 만한 예시, 탁월한 회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재무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걸 봐야겠죠?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정말 탁월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뛰어난 제품력.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너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전문가가 인정했다라고 하면 괜찮겠죠.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합리적인 보상. 자,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골 다단계 이래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내가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합리적인 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니 앞에서 제가 근거만 나열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니 좀 어때요? 좀 괜찮은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단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해보신다면 내가 누군가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140페이지에 보시면 상상해 보세요라는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를 떠올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맨 밑에 140페이지의 맨 밑에 단락에 어떻게 해야 듣는 사람이 상상력을 부풀리기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미지랑 듣는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조합해서 유도하라고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상을 막 풀다가 이제 우리가 주급을 많이 받게 되는 상상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받고 계시는 월급을 주급으로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눈알이 막 굴러가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치? 맞아. 내가 주급을 월급처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그걸 실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서두에 근거, 확실하게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벌어갈 수 있는 근거는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이 작가는 어떤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어떤 그 맛있는 가게를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맛있는 가게를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게에서 특장점이 있는 메뉴를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일산에 가야밀면 맛집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밀면이 아닌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수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육입니다. 이 돼지국밥 전문점에서 먹는 수육? 그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다른 수육과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냄비에 나옵니다. 그 냄비에 그 수육이 쫙 펼쳐져서 원을 향해 둘러져 있고요. 켜켜이 나열되어 있는 수육 위에 부추가 수북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 부추 위에 마늘 다진 양념이 올라가 있어서 양념장에 고기 한 점, 부추, 그리고 마늘을 얹어서 비빔국수와 함께 한 점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일산에 오시는 분들 저와 함께 가야밀면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상상하셨죠? 자, 수육의 모습 제가 어떻게 상상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상상하신 거 맞나요? 저 제대로 잘 설명한 거 맞죠? 네. 저도 이 수육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서 누군가를 수육을 함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상상하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챕터 넘어가 볼게요. 챕터 5. 1분 안에 전할 수 없는 말은 끝까지 전할 수 없다. 자, 이 책의 제목이 1분 전달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내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1분 안에 전달할 수 없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분 안에 전달할 수 없다면 나의 이 마음을 다 전달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1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작이 자,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논리로 좌뇌를 이해를 먼저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 동영상,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라는 말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두뇌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목적을 통해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다음 챕터에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제목이 초일원으로 포장한다. 자, 초일원이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이 키워드 하나만 그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각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분이 총 10년 정도 법인 영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설명을 해서 매매를 성사시키려고 했으나 사실은 상대방이 귀를 잘 기울이면서 좋은 제안이군요.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사를 시킬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다시 돌아갔던 이야기가 15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야 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오해라기보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상대방의 누군가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소개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 설명을 열심히 했으나 그 상대방이, 좋은 회사인 것 같네. 좋은 제품인 것 같네. 그래, 알았어. 다음 기회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기억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설명해야지라고 한다면 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왜 이 회사가 특별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게 바로 초이론으로 포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처음에 제가 가장 마음에 이렇게 파고들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상대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의 80%는 듣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 문구만이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하는 모든 미팅은 정말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상대 기억에 확실히 새겨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 장치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음에 또 만나면 상대방을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다음에 만나도 리셋인데, 아니, 그날 얘기를 해도 온전하게 100%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음에 저를 또 만났을 때 그게 다 기억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하나의 키워드,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을 주고 있죠?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자,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로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 회사를 설명할 때 저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도대체 뭐가 되면 임팩트 있고 좋을까? 우리가 영양제 먹어야 돼. 이렇게 천연의 것으로 먹어야지. 최고의 회사를 만났어. 서플리먼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설명들을 할 때 처음에 딱 한마디. 세계 최고의 특허받은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이 한마디를 제가 이제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그래서 세계 최초로, 최고로 인정받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뉴트리션 기업이야.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지막의 결론은 그래서 세계 최고의 특허받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돼. 이런 키워드를 제가 각인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이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그 키워드는 기억이 납니다. 특허? 세계 최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멘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3페이지에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거,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에 잘 남는 말이나 키워드를 꼭 선택해서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한 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나열을 하고 회사를 소개하고 끝냈을 때 하고 이런 키워드를 강력하게 내세웠을 때 특허받은 기술 그리고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필하고 키워드를 계속 내세웠을 때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은 절대 이 키워드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키워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55페이지의 제목은 라이브로 다이브. 자, 소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콘서트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1대1, 1대2 이런 테이블 미팅도 있지만 다수를 향해서 하는 강의 형식의 내용을 가진 이런 책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이 단락은 아마 강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나의 이야기를 어필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말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막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도 중요하고 몸동작 그리고 발성 그리고 말 사이의 간격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강사님들 물론 강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떤 강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강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유쾌하고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말을 가지고 계시는 강사님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준비한 내용이 다 알차죠. 강사님들 너무나 준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하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자신감 없게 표현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거나
또 아니면 목소리가 작거나 이럴 때 상대방은 그 강사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산 헬스 사이언스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영양제 회사고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닥터 마이른 엔츠 박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유산 헬스 사이언스 들어보셨어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창립자가 마이런 엔츠 박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때요? 다르죠. 네. 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지 이 내용이 여기 챕터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가수를 예로 들었어요. 자, 이 가수는요, 우리가 강의하는 거랑 비교를 하다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 어때요? 마이크 들고 가만히 목소처럼 쳐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소개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간다면 그 공연은 정말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퍼포먼스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막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또 무대 앞으로 막 뛰어나가요. 그러면 관객들이 그 순간 어때요? 환호성을 막 이렇게 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강의도 물론 가수처럼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움직임과 동작과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살짝 앞으로 나가서 관중의 그 거리감을 조금 좁혀주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의 생각을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이 얘기 해보면서 어때요? 다 생소하고 낯설지 않나요? 처음부터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 훈련을 하고 조언도 받고 또 연습도 많이 해서 이렇게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할 때, 저분 되게 옛날에 강의 못했는데 요새 진짜 잘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의 힘입니다. 자, 밑에 156페이지에 우리의 공교육은요, 사실, 뭔가 정보를 주고, 어,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157페이지에 부끄러워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끄러워하는 아니면 그냥 소심한 이런 프리젠테이션이 성사율이 높았다라고 하면 이런 책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했을 때 바로 표정도 밝고 억양도 높낮이도 정해보고 그런 것이 상대방을 훨씬 더 잘 움직이게 한다. 그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잘 어필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이 마음을 전달을 잘 해보고 싶고 또 그 상대 전달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소가 강력하다면 이 책을 정말 정독해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157페이지에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다 하래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나열한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 자, 그 중에 예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58페이지에 청중들 사이로 들어갔다.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가수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객석을 향해 확 돌진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거 청중들 사이로 뛰어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수의 입장에서 막 뛰어들어가면서 노래를 막 하고 마이크도 막 상대방에게 줄 때 우리는 막 이렇게 환호성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젠테이션도 청중들과의 거리를 줄이면 사람들이 친근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쪽으로 오면 더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네. 그것이 조금 더 거리감을 좁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한번 신경을 써보자. 자, 이 네 가지를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 시선을 똑바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몸동작 조금씩 이렇게 목소처럼 말고 움직이고 상대랑 대화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 말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말의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도톤으로 네네네네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잠깐 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이 톤, 휴직이 좀 있으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0 페이지에 보시면 리틀 혼다를 만든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하나 정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드백을 하는 거죠. 나를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또 다른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누군가를 두고 피드백도 한번 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나의 이야기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3페이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세가 바른지, 나의 자세, 그리고 눈빛은 호의적인지, 표정은 웃고 있는지, 성량은 충분한지, 목소리는 힘이 있는지, 사용하는 단어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인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운지,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인지를 확인하면서 지금의 자신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고 하죠. 객관적인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팅할 때 녹음하세요. 자, 녹음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들어보고 이런 내용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셀프 피드백을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나의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을 164페이지에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관적인 자신을 의식하는 능력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만 구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조금 내 스스로 평가해보는 그런 능력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165페이지에 필요하다면 물밑 작업에서 사후 관리까지. 자, 여기에서는 핵심이 되는 1분을 확립한 다음에 나머지 그 시간은 나의 주장을 완전하게 보강하고 빨리 움직이는데 할애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물밑 작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난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나의 편으로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진짜 무슨 짓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프리젠테이션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휘잡기 위해서 어떤 서두에 관심 끌 만한 주제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내용에서는 제가 프로모션을 걸 건데 이 회의는 꼭 들어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뭔가 조금 제안을 하거나 나에게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나 딱 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혹시 167페이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체면을 차리며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유사나인들 보시면 체면 차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쵸? 나의 체면이 뭐라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너무나 좋은 회사, 너무나 좋은 제품, 그리고 너무나 좋은 플랜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서 그 상대방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삶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이 어필 속에 이 책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요. 시시한 자존심은 제쳐두시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철저히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요. 상대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은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프리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가 효과적으로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달려온 제가 좌뇌를 이용한 운의 활용법. 오늘 좀 얘기 들어보니까 책 없으셔도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 시간이 남았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좌뇌와 우뇌를 설명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의 화법, 더 강력한 챕터가 남아 있습니다. 놓치시면 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많이 프로모션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에 쏙 들어오는 알차고 귀한 강의해주신 서혜영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